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4 공공경제론 제13장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의 강의는 비용 편익 분석인데 경제학에 우리가 배운 미시경제학적 원리를 공공부문 투자에 반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 행위에는 비용과 편익이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음으로부터 얻는 편익이 있는 대신에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등록금을 내잖아요. 비용 편익, 짜장면 한 그릇을 먹더라도 짜장면 한 그릇으로부터 오는 편익이 있고, 그 다음에 짜장면 값을 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비용 편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비용 편익을 분석하면서 비용 편익을 분석하면서 비용보다 편익이 클 때 잘된 결정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편익보다 비용이 크면 잘못 결정했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개인적인 판단의 영역이 공공 부분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서 이러한 공공 영역에서의 투자가 올바른 투자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별하는 판별식이 바로 비용 편익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용 편익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공공 부분의 비용 편익 분석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cost benefit analysis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왜 분석을 할까요? 판단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일까? 그래서 여러 정책 대안 가운데 목표, 공익이죠. 우리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A, B, C, D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개 중에 어떤 게 가장 공익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가 따져보려면 비용 편익,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풋이고 편익은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편익 비율로 하기도 하고 순가 현재 가치를 따져보기도 하고 내부 수익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어로는 Cost Benefit Analysis, Cost Benefit Analysis (CBA) is an economic evaluation technique that measures all the positive, beneficial, and negative costly consequences of an intervention or program in monetary terms. 그러니까 돈으로 이걸 따져보는 것이죠.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늘 우리 개인의 행동에 있어서 코스트 베네핏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세요. 코스트라고 하는 건 이거 인풋입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연도예요. 첫 번째 해, 다음에 두 번째 기준 연도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가 있다고 그랬을 때 베네핏, 수익은 첫 해에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첫 해에는 돈만 들어가고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죠. 그러나 두 번째 해부터 이렇게 수익이 베네핏이 발생한다고 하고 비용은 그 당해에 제일 많이 들어가죠. upfront, ongoing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유지비예요, 유지비. upfront라고 하는 거는 초기 투자비 upfront라고 해요. 토탈 코스트가 쭉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밑에 나와 있는 net cash flow, discount rate, discounted net cash flow.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냥 요거 다 따져보면 net cash flow라고 하는 건 쉽게 여기까지 이해해요. 근데 그러면 discount rate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오늘의 100만 원과 내년도의 100만 원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오늘의 100만 원이 좋아요? 내년도에 100만 원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과소비를 하니까 내년 100만 원이 좋아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그건 좀 바보스러운 거예요. 지금 100만 원을 가지고 은행에 넣으면 내년에 그게 이자율이 10%면 11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100만 원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오늘의 100만 원은 내년도로 따지면 11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100만 원은 지금으로 따지면 9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자율을 가지고 할인율을 가지고 카운트하게 되면 여기는 100이 되면 이게 100만 원이에요. 지금 100만 원은 내년도에 80만 원. 2년 뒤에 받는 거면 78만 원. 3년 뒤에 받는 거면 67만 원. 5년 뒤에 받는 건 45만 원밖에 안 된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요. 지금 100만 원은 5년 뒤에 그 돈을 받는다고 하면 45만 원밖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이자 때문이죠. 반면에 지금의 100만 원이 5년 뒤로 가면 얼마가 되겠어요? 한 15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돈의 시간 가치를 따지는 것이 디스카운트의 할인율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할인율을 가지고 현재 가치로 따지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도 비용 편익을 해야 돼요. 초이스에는 항상 편익과 비용이 따르죠. 그래서 편익은 내가 선택을 통해서 누리는 이익이죠. 비용은 내가 포기한 거예요. 기회비용이라고 했어요.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을 비용 편익 분석을 해봐야 돼요. 결혼에 있어서도 편익이 클까 비용이 클까? 결혼이 좋을 땐 편익만 있는 것 같죠? 비용이 큽니다. 여러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것도 비용과 편익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 현대 가치인데 현재 가치, present value.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서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미래의 것을 현재로 가져오는 거예요. 밑에 예를 들어 정기예금 이자율이 10%라고 한다면 현재 1만 원을 1년간 정기 예금하면 1년 뒤에는 1만 1,000원을 손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100만 원이 1년 후에는 100만 원이 1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따지면 내년도에 100만 원은 지금으로 따지면 9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도의 돈을 현재로 가져오면 그만큼 할인을 해야 돼. 할인, 디스카운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전환시키는 것을 present value, 현재 가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present value, 뭐 읽어보세요. The value today of an account of money that you expect to receive in the future, considering the fact that a future payment is worth less than one received now. 미래에 받는 거는 불확실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로 가져오면 할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할인율의 개념이 이렇게 들어간다. 디스카운트 팩터라고 하죠. 할인을 하면은 이거 다 따져보면 이것도 17만 원이었던 게 15만 원, 22만 원이었던 게 17만 원, 달러 대신에 만 원으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 46만 원에 해당하는 거는 20만 원으로 할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여러분들은 복리법 또는 그 수학 시간에 순열이라는 걸 배우죠. 수열. 그러니까 숫자가 쫙, 이건 등비수열이에요. 매년 복리로 이자가 붙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의 것은 미래로 가면 이자가 붙죠. 그러니까 미래의 것을 현재로 가져오면 할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 플러스 R, 이게 이자율만큼, 할인율만큼 이렇게 저 미래의 것으로 갈수록 더 작은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이자율이 10%라고 하자. 지금 100만 원은 내년에 110만 원이 되고, 그죠? 내년도에 100만 원은 현재로 따지면 90만 원이 되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할 수 있는 기준이 이자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현재 가치, 미래 가치, 현재 가치, future value, present value를 디스카운트라는 개념 있잖아요. 머리값 그때 10% 디스카운트 해준다고 그러죠. 이게 뭐야? 미래에 있는 건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로 가져오려면 이만큼 깎아야 된다. 여러분들 디스카운트의 개념을 이해하라고 이 그림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이자율을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미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지만 그걸 현재에 가지고 있으면 미래에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미래에 있는 거는 이미 이자가 계산된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디스카운트 레이시라고 부른다.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은
똑같이 활용을 하는데 이자를 받는다는 개념으로 할 때는 rate of interest, 미래 걸 현재로 끌어온다. 이때 할인할 때 discount rate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투자를 해서 미래에 얼마를 버는가, 몇 년 지나서 따지니까 원래 돈, 원금하고 비교해서 얼마를 벌었는가 따지는 거는 수익률, rate of return이라고 해요. rate of return. 다 이제 할인율에 활용되는 개념이 이자율, 할인율, 수익률 이런 개념이 있다. 이러시면 되겠고, 투자의 타당성.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가 얼마나 타당한가? A, B, C, D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 어느 사업이 가장 나에게 효율적인 사업인가 따지는 것이죠. A 사업은 올해 100만 원 투자해서 24년에 70만 원, 50만 원 수익이 발생. B 사업은 200만 원 투자해서 250만 원 수익이 발생합니다. C 사업은 300만 원 투자해서 24년에 320만 원이 수익이 발생합니다. D 사업은 100만 원 투자해서 150만 원 수익. 딱 보고 이거 보고 판단할 수 있어. 나는 A 사업이 제일 좋아. 난 C 사업. 이거는 느낌이죠, 느낌.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과학으로 따져서 어떤 사업이 이것 때문에 더 효율적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로 분석해 보면 A, B, C, D 중에 누가 1등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업만 놓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게 순현재 가치, 모든 아까의 그 캐시플로우의 흐름을, 돈의 흐름을 연도별로 차이가 나잖아요. 연도별은 현재의 시점으로 다 가져오는 걸 net present value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현재 가치법으로 따지려면 모든 거를 다 현재로 디스카운트해서 가져와 보면, 그래서 NPV가 현재 가치가 순현재 가치, 그러니까 비용에서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 NPV라고 하는데, 그 편익에서 비용을 뺐는데 0보다 크면 그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편익이 크니까 손해는 보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개의 대안을 분석할 때는 순현재 가치가 큰 것일수록 더 이익이 되는 대안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가장 흔히 사용하는 Benefit Cost Ratio, BCR이라고 하는 건데, BC가 얼마 나오냐 이런 표현을 써요. BC ratio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분모 분자로 나는 거. 아까는 빼기로 했잖아요. 이건 분모 분자로. 분모의 비용, 분자의 편익 들어가서 이거는 1보다 크면, 우위가 크면, 분자가 크면, 1보다 크면, 그러면 손해가 안 나는 것이고, 이 비율이 더 클수록 더 좋은 대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NPV라고 하는 거는 요걸 옆으로 해서 빼낸 거고, 비용 편익 분석을 분자 분모로 나누기로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NPV는 뺄셈, 비용 편익 비율은 이건 비율이니까 나눗셈 하는 것이죠. 그래서 BCR이 1보다 크면 손해는 보지 않는 것이고, 여러 대안 중에서 BCR이 큰 게 더 좋은 대안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요거는 이제 컴퓨터가 계산을 해주는데 지금은 아직 할인율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할인율을 모르는 상황이고 순현재 가치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순현재 가치가 0이 되게 하는 수익률을 방정식을 통해서 도출해냅니다. 엑셀에 넣고 해도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공재정 분석 3, 4학년 가서 배울 때 이러한 훈련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순현재 가치를 따져봤을 때 이것이 현재의 이자율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비교해 보는 것이 내부 수익률이에요. 민간 기업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많이 활용해요. 이거랑 이자랑 보는 거죠. 그래서 0이 됐잖아요. 0. 그래서 순 현재 가치인데 이거 따지는 것이 여기에서 편익에서 비용을 다 제거한 순 현재 가치가 제로가 되는 그런 뭘 찾는 거예요? 이자율을 찾는 거예요. 할인율을 찾아서 그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시장 수익률보다 높다. 그러면은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손해는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수 여러 대안 중에서 IRR이 크면 클수록 수익률이 투자 수익률이 좋은 거니까 더 좋은 투자 대안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실제 이걸 해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A 사업의 경우에는 비용 편익 요거를 어떻게 현재 가치로 전환하면 이렇게 나오는 현재 가치로. 그래서 합계를 해보면 이거는 순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비용 순현재 가치는 여기서 이걸 빼는 거니까 5가 되고 비용 편익 비율은 요것분의 요거니까 분모 분자 1.0오고 내부 수익률을 따져보면 8%가 되게 돼. 요걸 가지고 A 사업이 좋은 사업인가 안 좋은 사업인가 판단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B 사업도 똑같이 따져보면 순현재 가치는 7이고 비용 편익 비율은 1.03이 나고 12%가 나와요. 각 사업별로 현재 가치 따지고 이거 다 엑셀에서 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공재정 분석하시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보니까 순현재 가치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비용 편익 비율도 1보다 작아요. 투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부 수익률도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네 번째 거는 순현재 가치가 13으로 크고 비용 편익 비율도 1.13으로 1보다 크고 내부 수익률이 14%로 굉장히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ABCD 대안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NPV의 관점에서는 요 D 사업이 제일 좋고요. BCR로 볼 때도 D 사업이 제일 크니까 이게 좋아요. IRR로 볼 때도 14로서 D 사업. 그러니까 ABCD 사업 중에서 아까는 뭐가 뭔지 몰랐는데 이 표를 딱 만들어 놓고 나면 분석을 하고 나면 이 중에서 D 사업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 사업, 공익을 달성하는 데 좋은 사업이구나. 이렇게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의 전체적인 판단성을 세 개 기준을 함께 보면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중간에 있는 크라이테리아 제가 다 설명한 거, 영어로 된 거 한번 보라고 제가 다시 한번 표를 만들어 준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비용 편익 분석. 민간 부분은 매일 투자마다 비용 편익 분석을 해요. 똑같은 돈인데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편익 측면에서 공공 부분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익이 아니라 공익이다. 근데 공익은 사실상 계산하기가 쉽지 않죠. 외부 효과도 있고 가치제도 있고 그래서 사회적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환경 오염 등과 같은 외부 효과까지 다 비용으로 포함해야 되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익 측면에서만 하는 거는 재무적 분석이라고 하고 편익과 비용을 이 공적으로 다 따지는 거를 경제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민간 투자는 그냥 재무 분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공공투자, 4대강 사업이 옳은가 어? 이런 것들 따질 때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에 따라 나는 이것도 비용이야. 난 이것도 편익이야. 넣고 빼는 거에 따라서 모든 판단 BCR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 부분은 파블릭한 부분은 사업도 크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non-profit이고 또 텍스가 들어가고 또 인터레스트 이자율도 좀 낮고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프라이빗 민간 부분의 투자는 작은 투자부터 큰 투자까지 있죠. 여기도. 그러나 대체적으로 공공 부분보다 작은 편이고 기간도 좀 짧고 여기는 공익 중심이라면 여기는 프로핏 사익 중심으로 모든 투자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비용 편익 분석과 공공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공공 편익 분석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공공 편익 분석에는 시장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매년마다 적용하는 사회적 할인율, 사회적 수준에서의 수익률 또는 이자율을 적용해서 아까 이야기한 디스카운트 레이스로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영어로 된 거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공익 측면에서는 시장에서 가격이 안 나와 있는 것들을 어떻게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시장에서는 시장 가격을 보면 알수 있어요. 우리들이 딱 어디 가게에 가든지 편의점 가격표 먼저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들은 이게 얼마인지, 응? 생명의 가치, 환경의 가치, 이런 것도 쉽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숫자로 바꿔줄 것인가 하는 걸 다루는 것이 비시장 가치의 평가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번 맛보기로만 들어보세요. 이게 마켓에서는 마켓 프라이스를 사용하면 되고, 이 non-마켓에서는 revealed preference, stated preference라고 하는 걸 활용하는데, 여기는 hedonic pricing, 여행자 가격, 여기는 contingent approach, choice modeling, 이런 다양한 비시장 방법을 통해서 활용을 한다. 여러분들이 현시 선호 이론 이런 것들도 좀 알면 좋고 모르면 모르셔도 돼요. 그냥 사람들이 나타난 선호를 보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revealed preference.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revealed preference예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예를 들면 아파트가 3층하고 7층하고 2억 원 차이가 나요. 뭔 차이예요? 7층 가면 금강이 보이고 여기는 금강이 안 보여요. 그러면 금강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의 가치가 2억이구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현시 선호. 드러났잖아요. 드러난 것을 통해서 가치를 측정해 보는 것이 현시 선호 이론이에요. 해도직 가격 무형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다리 놓을 때 따질 수 없지만 얼마 세금을 내겠니? 세금을 얼마 내겠니? 하면서 물어봄으로 인해서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것들, 헤도닉 프라이싱 또는 조건부 가치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정도 하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에서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분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내용을 읽어보면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대규모 신규 사업 돈이 들어가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것이 투자하는 것이 타당한 건가를 미리 판단해 보는 거예요. 즉 비용 편익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500억 이상 사업 그리고 국가재정 규모가 3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요? BC 분석을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요. 실제 이 사업은 KDI, 세종시에 내려와 있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주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와 내용은 아까 이야기한 경제성 분석, 코스트 베네핏을 하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편익을 다 분석하는 경제적 타당성, 그리고 개별 사업 주체 입장에서 사적인 측면에서 비용 편익만 분석하는 것은 재무성 분석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선순위 분석하는 것은 정책적 분석.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 어떤 정도 영향이 있는가, 지역 경제 파급 효과라든가 지역 낙후도를 얼마나 개선하는가 이런 것들 이것도 크게 보면 정책적 분석인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대적 우선순위 여러 가지를 놓고 이렇게 비교해 봐서 어떤 것이 더 선호되는가 따지는 거 이거 AHP라고 이렇게 총합해서 Analytic Hierarchy Process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활용해서 투자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비 타당성 제도는 합리성의 효율성에 기초해서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면제 사업들이 많아요. 대통령이 추구하면 이런 거 면제해주고 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문제죠. 그리고 역산의 원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아까 공익을 뭘로 할 것인가 비용을 뭘로 할 것인가 부모 분자에 뭘 넣을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연구진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고 역산의 원리라고 이미 대통령이 원하는 거야. 그러면 BCR이라고 하는 거를 1보다 크게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역산의 원리라고 하는데 거꾸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연구 보고서는 나오지만 이걸 어용적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제도의 한계라고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큰 돈 쓰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사전적으로 체크해보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리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인 사업인가, 얼마나 타당한 사업인가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할 때 비용 편익 분석을 좀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영어로 된 거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Now in business we do a cost benefit analysis before we make policy changes. Washington should as well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비키 하틀러가 한 말인데 지금 시대에는 코스트 베네핏을 다 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에서는 언제? Before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정책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한다고요? 워싱턴에서도 그걸 다 한다. 비즈니스 민간 부분에서도 하고 공공 부분에서도 코스트 베네핏을 한다. 하는 이야기를 비키 하틀러라는 사람이 했다. 이런 정도 이렇게 영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13장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같이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더 설명하고 질의해 주시면 제가 소상히 응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